안녕하세요, 앤드류 와인텔러입니다. 여러분, 지난 회에서 누주와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어떻게 좀 버리지 않고 이제는 잘 드시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영상을 접하신 분들이 이제는 그 누주와인을 들고 오셔서 저랑 요즘 같이 한 잔씩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들 버리셨대요. 식초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와인 소스를 만드시거나 그러셨는데 누주가 나면 다 상한 줄 알았다가 마셔보니 맛도 괜찮다더라 하면서 요즘 많이들 들고 오셔서 저랑 직접 요즘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 같이 와인 마시면서 또 한 가지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1회랑 좀 많이 달라졌죠? 바로 안경을 벗게 되었는데, 이게 저도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주십시오. 안경을 쓴 게 낫다, 벗은 게 낫다. 많은 피드를 주시면 제가 오늘은 와인 글라스웨어를 좀 앞에 이렇게 쫙 진열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와인을 구매를 하시고 어떤 와인을 어떤 글라스에 마셔야 맛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들을 엄청나게 많이들 하세요. 이거는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매장에서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서민이죠, 그리고 불곰님한테도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일일이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기는 하나, 사실 많이 자주 접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고 또 오셔서 똑같은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와인 글라스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100% 들어맞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들어맞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앞에 다양한 글라스들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글라스 하면은 아무 글라스에다가 다 따라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도 생각을 하실 텐데요, 와인 글라스는 와인 생산, 와인 지역, 와인 품종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보시면은 와인잔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와인 마실 때 제일 앞에 있는 게 물잔, 그리고 꼬냑잔, 쉐리, 포트, 샴페인, 네비올로, 피노누아, 보르도 스타일, 이런 식으로 많은 글라스들이 존재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와인을 드시면서 이 많은 글라스를 다 구비해야 된다? 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비싼 글라스들도 있고 저렴한 글라스들도 있는데, 여유가 된다고 하시면 다 구비하시면 좋게야 하겠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좀 줄여서 큰 카테고리로 한 3가지 정도로 줄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보르도, 그리고 부르고뉴, 그 다음에 샴페인,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용도, 그리고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더 잘 아시면 여러분들께서 맞춰서 또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보르도 글라스부터 한번 볼까요? 자세히 보시면 스팀 부분이 길고, 그 다음에 볼 부분이 좀 일직선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림이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팀, 볼, 림. 근데 3가지가 조금 더 다르죠. 자, 보르도랑 부르고뉴를 비교를 해보면 부르고뉴가 조금 더 많이 통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볼 부분이 제일 넓은 부분. 샴페인은 그거랑 달리 예외적으로 더 얇고 길상하죠. 왜 이런 차이가 있냐면은, 샴페인 잔으로 보면은 조금 더 기포, 샴페인을 따르고 나면은 밑에서부터 기포가 올라오는데요, 이 기포감을 느끼고 향을 조금 더 직선적으로 모아서 쏘아주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실량도 조금 더 풍부하게 세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이 샴페인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넓으면서 일직선으로 올라온 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좀 더 넓은 보르도 스타일의 글라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보르도 글라스는 일반적인 레드 와인으로 많이 드시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풍부한 과실량 뿐만 아니라 가죽향, 꽃 계열의 향, 그 다음에 땅, 보리, 벼, 이런 곡물의 뉘앙스들도 잘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와인을 따르고 난 다음에 스월링을 하고 천천히 이런 식으로 향을 맡으면 향이 직선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샴페인 글라스랑 구조랑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다만 기포는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스파클링 와인, 샴페인을 따라서 보면 기포감을 잘 볼 수는 없게 생긴 구조이긴 합니다. 그리고 부르고뉴 글라스, 버건디 글라스라고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르도 글라스보다는 조금 더 볼이 넓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가운데로 한번 움푹 들어갔다가 퍼져 있거나 가운데로 아예 모아져 있는 글라스들이 많죠. 이렇게 생긴 부르고뉴 글라스들이 많습니다. 보르도 글라스랑 샴페인 잔이랑 달리 와인의 아로마가 한번 쭉 올라왔다가 다시 안쪽으로 되말려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르도나 샴페인 글라스랑 달리 향이 직선적으로 올라오지 않고 부르고뉴 글라스 안쪽에 향이 많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겨서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좋은 향들을 즐길 수 있도록 향을 담아두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인 글라스, 보르도, 부르고뉴, 샴페인잔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함축돼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와인이 꽃게의 향이 좋은가요? 어떤 와인이 과실향이 풍부한가요? 아니면 어떤 와인이 가죽향이 풍부한가요? 이걸 또 잘 모르시겠죠? 그리고 어떤 와인병을 어떤 글라스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이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샴페인잔은 좀 간단하죠? 샴페인,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버블이 있는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샹파뉴에서만 나와야지만 샴페인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미국, 이태리, 스페인 각각의 스파클링 와인에 대한 명칭들이 있지만 대부분 큰 포괄적으로는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볼 부분이 이렇게 탄산기가 있는 와인들은 빵 터지지 말라고 이렇게 좀 단단하게 묶여 있습니다. 이런 와인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샴페인 글라스를 사용해서 드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가장 큰 관건이 보르도랑 부르고뉴입니다. 가장 쉽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 7-80% 맞아떨어지는 글라스 사용과 선택법은 구매하시는 와인 병을 보시면 되십니다. 프랑스 부르고뉴 와인, 프랑스 와인은 아니지만 보르도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하는 보르도병 와인입니다. 두 가지 와인병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어떻게 고르시냐면은 요거를 뒤집어 보면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 보면, 자, 이게 뒤집어서 이게 세워지나? 오. 뒤집어서 보면은 이게 와인 글라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스팀, 볼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와인병은 보르도 글라스 위주로 드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보면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부르고뉴 글라스로 보시면 림 부분이 조금 올라가면서 도톰하죠. 약간 볼록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와인들은 이 볼이 넓은 부분의 와인들로 드시면 됩니다. 예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샴페인잔에 마시는 스파클링 와인을 부르고뉴에다가 마실 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숙성이 잘 되어서 과실량이 풍부해진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는 부르고뉴 잔에다가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르도 글라스가 같은 보르도 글라스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보르도 글라스가 있고요. 두 번째 보르도 글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르도 글라스가 있습니다. 다 같은 보르도 글라스인데 그러면 어떤 글라스를 사용을 해야 되냐라고도 또 반문을 하실 텐데요. 조금 더 오래 숙성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 비싼 와인들은 조금 대체적으로 좋은 와인들이겠죠. 향들이 좀 더 풍부하고 입안에서 남는 잔향들이 굉장히 긴 와인들인데요. 그런 와인들은 조금 더 좋은 글라스에 사용을 하시면 향을 잘 안에다가 모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비교적 좀 작고 볼이 통통하거나 이런 거가 조금 큰 잔들보다 적은 와인들은 향을 모아준다기보다 좀 더 신선하고 어린, 빈티지가 어린 와인들을 마시기에 좀 더 적합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와인을 테이스팅을 할 건데요. 여러분, 와인병 보시면 어떤 글라스를 사용해야 될지 이제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앞에 보르도 글라스를 준비를 했고 와인병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 일직선으로 생긴 건 보르도 글라스. 오늘 이 와인을 제가 선정하게 된 계기는요, 아직 테이스팅을 제가 못 해봤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고요. 아는 거는 뭐 스페인 라만차 지역 로블레급 정도라는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 재작년에 생산된 와인이라서 어리고 좀 싱싱할 것 같아서 좀 보르도 글라스에서 작은 거를 좀 선정을 했고요. 한번 테이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제가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와인 테이스팅 해본 적은 없고요. 오늘 첫 테이스팅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직 한국에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테이스팅 하고서는 맛을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에 생산된 와인이라 그런지 아직은 굉장히 어립니다. 어리고 신선하기는 한데 약간의 플레음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요. 붉은 과실의 향은 아주 미묘한데 아직 파란색 과실에서 붉게 변하기 전의 과실의 느낌이 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맛이 없지는 않은데 제가 원하는 데일리 와인의 스타일은 아니네요. 네,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일단 입에서 남는 잔향의 피니쉬는 굉장히 좀 짧은 편이고요. 태닌도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산미가 조금 밸런스를 맞춰주는 산미가 있거나 당도가 있는 스타일은 또 아니고요. 약간 애매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맛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민망스럽네. 그래서 한번 맛보고서는 또 알 수가 없기도 하고, 오늘 주제인 글라스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조금 제일 좋은 글라스, 큰 글라스에다가 다시 한번 테이스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 맛있어지게 피어났으면 좋겠는데, 아까보다 이 작은 잔에 마셨던 것보다 조금 더 석회질, 그 다음에 와인 포도나무가 갖고 있는 포도나무 내음과 가지, 뿌리, 이런 줄기 내음이 좀 더 강하게 나네요. 원래는 이거를 이 잔에다 마시고서는 넘어가려고 했는데 큰 글라스에다가 마셔보라는 제안에 제가 한번 마셔보고 있는데 아로마는 굉장히 또 달라졌습니다. 네, 신선한데 좀 되게 발랄하면서도 기분 좋은 신선함으로 좀 많이 다가오기 시작을 하고요. 맛은 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조금 더 넓은 잔에서의 와인의 아로마가 조금 더 증폭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증폭되는 느낌 때문에 입 안에 들어가서 입 안에서 천천히 와인을 굴리고, 그 다음에 이 후드로 뿜어져 나올 때의 아로마가 이 작은 잔보다 훨씬 더 깊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입 안에 남는 피니쉬가 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입안에 남는 잔향은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겠는데, 확실히 더 넓은 잔에다가 와인잔을 흔들어서 아로마를 조금 더 얻어낸 후에 마셔보니 확실히 좀 차이가 더 있네요. 앞전에 맛이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을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풍부한 아로마를 좀 더 느낄 수가 있는 게 매력적으로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평으로 보면 쏘쏘? 아까 첫 번째는 맛이 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두 번째 좀 더 넓은 잔에다 마셔보니까 좀 쏘쏘한 느낌? 하지만 제가 데일리 와인으로 먹는다고 하면 먹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이런 스타일의 와인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는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데, 저와 비슷한 취향을 갖고 계신 분들께는 추천을 약간 머뭇거리게 하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와인 글라스들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앤드류의 와인 글라스에 대해서, 와인 선정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나도 이제 와인을 마실 때 어떤 글라스를 사용해서 마실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앤드류 와인 텔러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맛있게 드세요.